네, 2월 17일 수요일 오후 4시 1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은봉종의 특이 종목인 IM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IM은 전자제품에 적용되는 광 모듈 부품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업체인데요. 이 기업은 스마트폰의 성장세에 따라서 매출의 변동폭을 가져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의 경우 스마트폰의 판매량이 저조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IM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겠고요. 올해는 과연 어떻게 진행될지는 올해 판매량의 스마트폰의 성장세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지 하락을 할지를 지켜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보시면 거의 하한가에 가까운 하락률이 나왔어요. 마이너스 29.45%입니다. 하한가까지 단 한 호가만 남겨놓고서 떨어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시간의 단일가 매매에서는 이제 조금 더 한 호가 올려서 지금 매수가 한번 체결이 된 상황 정도입니다. 크게 엄청나게 반등할 것으로 보이진 않고 거의 비슷한 금액대에서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IM 왜 하락을 했을까요? 지금 보시면 작년 12월 17일에 슈팅이 나온 이후로 조정을 받더니 어떻습니까? 1월 중순부터 상승을 하더니 지속적인 우상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도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오늘 갑작스럽게 이렇게 분봉으로 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분봉을 볼까요? 분봉을 보더라도 완전 이거는 농락을 했네요. 장 초반에서 장 막판까지는 어떻게 보면 보합을 유지할 수도 있었어요. 시초가가 1455원인 것을 감안했을 때 그 정도 가격대에서 왔다 갔다 대략 한 1400원에서 지지받고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했었는데 어떻습니까? 장 막판에 거의 3시부터 던지기 시작해서 갑작스럽게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특별히 뉴스를 보게 되면 2월 17일입니다. IM 뉴스에 나온 게 지금 없어요. 그리고 공시사항에도 아예 21년 자체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글에서도 쳐봤는데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네. 1시간 전에 그냥 VI 발동했다. 이렇게 해서 여기 기사 보면은 외국인은 7,000주를 순매도했고 기관은 특별한 동향을 보여주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죠. 하지만 결국 장 끝나고 나서 보면 어떻습니까? 외국인은 샀어요. 순매수 훨씬 더 많죠. 기관 아주 조금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매매 동향이 희한한 건 뭡니까? 개인이 마이너스 40만 주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걸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실제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동안 이렇게 상승해오는 물량을 가지고 있다가 너나 할 것 없이 여기서 다 같이 던졌을까요? 제가 예상하기로는 이거는 대주주라든지 혹은 대주주와 관련된 사람 쪽에서 물량을 정리한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워낙에 고점까지 올라왔죠. 보시면 주봉 캔들로 보셔도 굉장히 높이 올라온 거예요. 1차적인 매물대 구간에 오긴 왔습니다. 그래도 이 흐름이 조금씩 계단식 하락이 아니라 장 막판에 이렇게 던졌다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소수 계좌에서 매도를 주도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매 동향을 보시면 그동안 기관은 특별히 관여를 안 했어요. 이 종목에 대해서. 12월부터 볼까요? 작년 12월 17일부터 상승을 했죠. 작년 12월 17일부터 조회를 하더라도 두 달간 어떻습니까? 기관은 참여가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 오늘 들어온 게 답니다. 순매수는. 외국인은 그동안 순매도가 더 많았었고 오늘은 좀 많이 들어왔죠. 하지만 개인은 어때요? 순매수가 좀 많았지만은 오늘 갑작스럽게 마이너스 40만 주가 순매도로 나왔습니다. 자, 갑작스럽게 장막판에 던졌기 때문에 이거는 글쎄요, 개인들의 물량, 일부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이라기보다는 어떠한 세력에 의해서 단체 동호회라든지 아니면은 대주주와 관련된 곳에서 물량을 던진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기타 법인에서는 소량껏 들어오긴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누적 순매수를 놀려가고 있는 상황이긴 하고요. 자, 그래서 그렇다고 기업이 그동안 나와 있는 공시 보시게 되면요,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그냥 타인에 대한 채무 보증 결정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채무 보증이 있는 것들, 채무에 대한 그런 내용들은 한 달 연기했고 그러한 내용들인데 이것 때문에 떨어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동안에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작년에 특히나 이렇게 특허권 취득, 카메라 모듈용 액추에이터, 또 특허권 취득,
폴드 카메라 모듈 및 그 제조 방법, 특별컷 취득, 초과열 열소재 이용한 발열 디바이스 및 의 제조 방법, 이런 식으로 특허에 관련된 공시와 채무 보증, 그거 외에는 별다른 특별히 나쁜 내용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눈으로 표면적으로 보이는 모습은 없어서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하건대 일단 개인에서의 물량이 대표와 관련된 물량 처분일 수도 있겠고요. 혹은 단기적인 상승을 주도했던 세력이 빠져나갔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 같이 하나 둘 셋 하고서 던졌다라고도 볼 수 없는 차트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글쎄요, 이거를 털었다라고 봐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월봉 차트입니다. 2008년에 상장을 하고 2010년도 1월까지 고점을 찍고서요, 그 이후로는 하락 추세였습니다. 자, 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보면은 고점을 찍고요, 저항, 그리고 여기선 잠시 돌파하고 상승을 했다가 다시 하락 추세에 들어온 모습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저항받은 모습. 그런데 지금 어때요? 이 하락 추세선보다도 더 멀어졌죠. 그러면서 장기 이평선이 120 월봉선 밑으로, 그리고 60 월봉선 밑으로, 또한 20 월봉선 밑으로 있다가 최근에 20 월봉선 위로는 조금 올라온 모습이에요. 일단 월봉선 상에서는 아직 갈 길이 먼 종목이긴 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하락 추세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주봉 보겠습니다. 자, 주봉에서는 2016년 8월을 고점으로 해서 이렇게 한번 그을 수가 있겠고요. 그런 다음에 요 각도로 한번 그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급격하게 떨어지는 추세에서 요 캔들이 나오면서 한번 급격한 하락세에 브레이크를 걸었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지속적으로 이때를 고점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요 하락선에 저항을 맞으면서 주가가 계속 내려간 모습이 보입니다. 이제 이런 식의 부분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이때는 어떻습니까? 이때는 코로나죠. 이때 코로나. 그런 다음에 어때요? 지속적인 하락은 하진 않지만 우측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주봉상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120 주봉선, 요 까만 선인 120 주봉선을 뚫고 올라온 모습입니다. 근데 이거 확대해서 보면은 뚫고 올라왔다가 오늘의 음봉이 어때요? 다시 120 주봉선을 깨트렸죠. 내일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일봉 차트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봉 차트에서도 2018년 9월에 고점을 요쯤이라고 치고서 이렇게 하락 추세선을 그어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저항을 맞았던 구간들 있었죠.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1월달에 이 하락 추세를 뚫고 올라간 움직임이 보였어요. 이렇게 돼서 이 하락 추세를 지지하는 모습, 즉 내일이라도 갭상승을 한다든지 혹은 이런 부분에서 내일 다시 한 번 더 양봉이 만들어지면서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해주는 양봉이 안착을 한다면은 아직 추세는 죽은 거라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오늘의 이 장대 음봉이 내일 추가적인 하락을 불러일으킨다고 한다면 단기적으로는 다시 한 번 더 이 하락 추세, 지금 이 하락 추세를 면치 못할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과연 이 음봉이 어디까지 추가적으로 떨어질 수 있을 것이냐 라고 본다면, 첫 번째로는 1000원을 한 번 더 지지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이긴 합니다. 보시면 이런 부분에서 1000원 부분에서 다지는 모습이 보이시죠? 그래서 내일 이게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을 때 이 부분을 지지하면서 우측으로 횡보를 해준다고 한다면, 지금 이 하락 추세선이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걸 다시 돌파해준다고 한다면 한 번은 더 추세가 전환이 될 수 있는 기점이 될 수 있겠고요. 만에 하나라도 내일 1000원을 지지하면서 우측으로 횡보를 하다가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내일 바로 이걸 깨트린다고 한다면은 요 900원까지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900원도 이런 부분,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저항이었다가 지지하는 모습 보이시죠? 이런 부분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을 때 900원 부분을 지지해주는 지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가 됐어요. 900원을 지지해주게 된다는 것은 확대를 하겠습니다. 자, 900원을 지지한다는 것은 이 초록 색깔 선 보이십니까?
초록색은 61선입니다. 이 61선이 아마 900원 선에 맞닿을 거예요.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일 추가적인 하락에 있어서는 1000원을 지켜주면 다행이지만 혹여라도 1000원을 지켜주지 못한다고 할 경우에는 900원까지 지금 열려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차적인 지지라인은 이 900원 61선과 맞닿을 위치에 와 있고요. 혹여라도 이 900원까지 뚫게 된다고 한 경우에는 121선까지도 내려올 수 있겠죠. 121선은 대략 한 850원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IM이 특별한 뉴스가 없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이유인지가 지금 빨리 밝혀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그러한 내용이 악재다, 대표이사가 자기 지분을 팔았다, 이런 공지가 나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좀 더 불신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추가적인 하락은 면치 못할 거고요. 혹여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누군가 이제 장난을 하고 있다, 혹은 개인들의 물량을 털기 위한 행위다 라고 할 경우에는 바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우측으로 행보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1차적인 저항 라인은 1000원, 최근에 이렇게 1000원 부분에서 다졌던 모습들이 똑같은 모습으로 지지해 준다고 한다면은 한 번 더 지켜볼 수 있겠고요. 이 1000원을 정말 아무렇지 않게 깨트린다고 한다면은 아마도 요 900원까지는 내려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900원에 내려왔을 때는 61선을 지지받으면서 버텨줄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1000원에서 반등이 나온다고 한다면 1차적으로는 1100원 구간까지는 튕겨져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900원까지 떨어졌을 경우 900원에서 한번 반등이 나온다고 할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한 1000원 부분까지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튕겨질 수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제한적이에요. 그런데 그 제한적으로 말씀드렸던 그 구간을 더욱더 세게 돌파하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이런 식으로 좀 더 많이 터져줘야만이 제가 말씀드린 이런 저항 라인보다 훨씬 더 높게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거래량이 터지지 않고서 만약에 떨어진다, 반등을 시도한다고 할 경우에는 이런 기본적인 저항 라인에 다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어쨌든 장대 음봉이 엄청나게 나왔지만 이렇게 따지고 보면 거래량이 670만 주가 터진 거죠. 이 장대 음봉이 그동안 이렇게 올라와서 이때까지의 시세를 다 놓고 봤을 때 이만큼의 거래량을 놓고 봤을 때는 이 정도만큼을 다 털은 건 아니에요. 그죠? 2월 2일부터 2월 16일까지 상승했을 때 발생된 거래량보다도 훨씬 못 미치는 수량으로 일단 장대 음봉이 나왔다라는 게 의심해 볼 만한 구간입니다. 이 정도를 압도하거나 혹은 이 정도에 버금갈 정도의 장대 음봉에 맞춰서 거래량이 이만 터져졌다고 한다면 누군가는 요거에 따라서 차익 실현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떨어진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특정 개인 소수 계좌에서 관여를 해서 이러한 음봉을 만들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IM은 향후 최소한 빠른 시간 내에 이 음봉에 대한 이유가 빨리 공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거에 따라서 다시 반등을 제대로 하느냐, 아니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느냐, 아니면 오랜 시간 다시 우측으로 행보를 하느냐, 그런 게 결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가장 베스트는 이 하락 추세선을 뚫어주는 그런 거래량이 실린 양봉이 나와주고,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살짝 조정을 받거나 눌림을 받을 때는 이 추세를 지지받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지는 게 베스트라고 보여집니다. 최악은 여기서 한 번 더 나오는 거죠. 당연히 이런 식으로 막 1000원 부근에서 놀다가 계단식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최악은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게, 물론 가장 최악은 이렇게 한 방에 빠지는 거고요. 근데 이제 한 방에 빠질 수는 없을 것 같고, 아마도 계단식으로 하락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재무 차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IM 재무 차트, 지금 IM의 시가총액이 435억 원이에요. 435억 원인데 매년 발생되는 매출이 2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19년도 2천억 원, 18년도 1900억, 17년도 2494억, 2016년 1900억, 평균 2천억으로 잡고 아직 2020년도에 대한 매출의 신고는 매출이 올라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대비 매출은 잘 나오는 회사예요. 하지만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적자예요. 그래서 매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작년에 더 이 마이너스 폭이 더 컸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금 상태가 좋지가 않죠. 유보율도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68%, 굉장히 낮습니다. 지속적으로 떨어졌어요. 이렇게 11년도까지만 해도 779%, 근데 지금 19년도 기준으로는 68%, 20년도라고 좋아졌을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대신에 또 부채율은 259%로 기업의 재무 건전성으로 놓고 봤을 땐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에요. 매출은 뭐 계속해서 시가총액 대비 한 4배씩 나와주고 있어요. 연매출은.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렇게 매년 적자, 유보율은 줄어들고 부채율은 늘고 있다는 게 굉장히 회사의 위험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이렇게 한 2개월간 상승을 시켜놓고서 오늘의 이 운동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IM 보유하고 계신 분들 손실은 최소화하시고 수익은 극대화하실 수 있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